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이요. 이런 거 이번 주 토요일 날 주택관리사 시험이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주택관리사 분들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오면은 피해. 알겠죠? 너무 예민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합격한다고 해서 뭐 다 되는 거 또 취직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 산 넘고 산이에요. 이렇게 뭐 우리는 합격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해서 안 되면 오픈하면 되지만 이분들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 업체에 들어가 가지고 또 그 업체에서 또 발령을 또 받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발령 받아가지고 어렵게 해가지고 뭐 한 달 월급 떼고 두 달 월급 떼고 해서 갔는데 저쪽에 또 어떤 아주 못된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 삿대질하면 또 아주 정신없죠. 아주 알겠죠? 아주 좀 안 됐어요. 자, 28번 보세요. 자, 옳은 것은요,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죠. 줄고요, 일상가사 대리권을 법정 대리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권한을 넘은 표현들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125조는요 임의 대리만 되지만 126조하고 129조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되거든요. 2번은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 대리는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 대리의 추인을 거절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3번 법정 대리인의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면 1번하고 3번은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4번은요 일부 추인이죠. 일부 추인은요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유효다. OX, X죠. 동의가 있어야 유효이다. 5번은 대리인이 기본 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다른 종류 기본 대리권 줄 것이고 그것을 등기 사무라. 등기. 그 다음에 다른 내용이 기본 대리권 내용이 되는 행위와 다른 종류 행위 줄 것이고 대물변제죠. 대물변제. 그렇다 하더라도 대리권이 인정 뭐죠?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자, 29번은요 틀린 것은요 표현 대리에도 현명이 적용되니까요 만약에 현명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아요. 2번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죠.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예요. 알겠죠? 3번 표현 대리는 상대방이 주장을 해요. 상대방 직접 상대방만 주장하고요. 상대방의 승계인이라든가 본인은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4번요 사자죠. 사자의 행위에도 표현 대리의 법리가 뭐가 된다? 적용된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사자의 행위에도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그래서 원래 이 사자 동그라미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이렇게요. 5번은요 공법상 행위 및 소송 행위에도 원칙적으로 표현 대리의 규정은 적용될 수가 있다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 공법상하고 소송 행위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 표현 대리는 뭐가 되죠? 표현 대리는 사법상의 법률 행위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공법상 소송상의 법률 행위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맨 처음에 대리의 적용 범위 보면 사법상 재산상 법률 행위만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재산상 이렇게. 30번은요 1번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 대리 사이에 줄고요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 여러분요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으면 이것을 126조 표현 대리라고 얘기해요. 125조는 아무런 대리권이 없어야 돼. 2번요 법정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서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법정 대리 권한을 넘은이죠. 그런데 그러면 1번의 줄 한번 가봐.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줄 거봐.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이렇게 줄 걷어요. 거기는 써요. 거기다가 법정 대리 X요. 그럼 법정 대리가 안 돼요. 무슨 대리만 된다? 임의 대리만 돼요. 그런데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하고요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 이렇게 돼 있죠. 이 두 가지는 뭐래요? 이 두 가지는 뭐가 된다? 법정 대리도 된다. 3번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 상대방에게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의 상계의 법리가 뭐가 된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상대방에게 뭐가 있다?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의 상계의 법리가 유효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4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서 기본 대리권과 월권 행위는 동종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권한을 넘은 표현들은 기본 대리권 줄거예요. 그것을 등기 사무, 그것을 공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월권행위 줄거예요. 월권행위요. 그것을 우리는 뭐냐면 그것을 대물변제 사법상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공법이고 하나는 사법이죠. 그러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서로가 달라도 관계가 없다. 동종 유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5번은요. 복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하죠. 그래서 복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하죠. 그때는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표현대리가 성립을 해요 안 해요?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복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그럼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어? 표현대리가 들어있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요 2번이죠. 2번. 알겠죠? 자 31번은요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단순한 인감증명서만을 교부한다. 인감증명서만 그러면 기본 대리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인감증명서 교부도 일반적으로 어떤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가 없어요. 1번 틀렸죠. 자 2번요. 의리 갑으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 설정 대리권만 바꿔도 줄고요. 담보권 설정의 대리권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을 줄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넣기.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다 써 현명 X라고 써.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넣기를 했다 이 말은 현명을 할 수가 없죠. 왜요? 여러분 현명이란 뭐죠? 현명?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금 대리권을 줬는데 그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버렸죠. 그러면 그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등기했으면 나는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할 때 나는 이 갑이라는 사람의 부동산을 처분하러 온 갑이라는 사람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등기부에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죠? 내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 이 말의 뜻은 현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뭐 할 수 없다? 현명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3번은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 줄 것이고 임의대리인이죠. 임의대리권도 포함이 되고요. 그 맞는 말이죠. 3번요.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에서 대리권 수요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안 한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요. 그 사람이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만 돼. 그러니까 대리권 수요 표시는 방식이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방식에 제한이 없어. 5번요.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됐는데 권한을 넘어. 그러면 다시 몇 조가 될 수 있다? 126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잠깐 봐봐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표현대리를 되잖아요. 표현대리요. 표현대리는 첫 번째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플러스 상대방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 이 정당한 이유는 언제요? 대리행위 당시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객관적으로 판단 이렇게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당한 이유 이렇게요.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 정당한 이유를 뭐라고 한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것을 126조에서는 정당한 이유인데 선의 무과실은 125조 129조에서는 선의 무과실하게 얘기해. 이런 경우는 누가 입증한다? 본인이요. 상대방은 선의가 아니고 악이다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되는데 126조는 상대방 스스로가 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증명을 해야 돼. 이게 약간 문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냐면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누가 책임을 지냐? 본인이 책임을 져. 그래서 상대방한테 과실이 있다. 상대방한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과실 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본인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표현 대리가 성립하죠.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누가 책임을 져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누구에게 법률과 기소해요? 본인에게 법률과 기소하죠.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고 해서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로 된다 안 된다? 유권 대리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건 지는 건데 유권 대리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먼저 거꾸로 얘기하면 당신은 유권 대리다. 이 말 속에 당신은 표현 대리다. 이 말 속에요. 당신은 유권 대리가 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당신은 유권 대리란 말 속에 표현 대리란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뭐랬냐? 유권 대리라는 주장 속에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란 말이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 대리는 또 누가 되냐? 사자. 사자의 경우도 이때 사자는 표시기관이요.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사자의 경우도 표현 대리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대리죠. 복대리도 기본 대리권에서 될 수가 있고 125조하고 129조하고 126조 중에서 125조는 임의 대리만 되고 126조하고 129조는 법정 대리도 된다 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125조는 대리권 수요 표시죠.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 대리죠. 이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 대리는 뭐예요? 표현 대리라는 것은 무권 대리란 말이고 대리권 수요라고 하는 것은 임의 대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임의 대리요. 그래서 대리권 수의 표시죠. 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것은 알린다는 거죠. 알린다. 그래서 뭐뭐를 알린다 이 말이죠. 그것을 알린다는 말이니까 그것은 통지라는 말이고 이것을 관념의 통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는 대리권 수요는 임의 대리만 되고 따라서 125조는 법정 대리는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요 자신의 판매점 그 다음에 총대리점 그 다음에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대리권을 마치 소유한 듯한 그런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우리는 여기서 보면 자신의 직함 있죠. 직함이라든가 또는 명칭 등을 사용하게 한 게 명칭을 사용케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원주하고는요 뭐 강의실 하나 남거든요. 2개가 있어가지고요. 하나 남아가지고 지금 뭐로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세대한 공주의사표라고 있거든요. 세대한 공주의사표.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우리 법학원하고 같이 연결된 게 세대한 공주의사표가 2개예요. 하나는 한국공인하고 하나는 세대한하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세대한 여기 공주의사표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협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다 없죠. 우리가 보면 이런 보면 뭐죠? 이런 뭐 하죠? 시험 합격하면은 보증 업무 보증? 업무 보증이라고 그래? 아니 공제 가입하잖아요. 이 공제 가입하면 사실 이 공제를 가지고 공제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등록하면 등록비 있죠. 협회에 등록하면 그 등록비를 가지고 협회가 이제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세대한 공주협회 여기는 공제를 하지 않고 서울 보증이다 해요. 서울 보증하니까 싸죠. 알겠죠? 그래서 서울 보증이다 하니까 같은 1억 원 정도 하면 15만 원 정도 차이가 날 거예요. 알겠죠? 뭐 협회에서 해준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돈만 뜯어간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여러분 서울 보증에 드시면 돼요. 가서 뭐 굳이 있잖아요. 뭐 어디 세대한이라든가 한국공인이나 들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한테 뭐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돈 뜯은 거 빼고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등록물 해가지고 돈 벌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다 이제 강의실 2개니까 하나를 지금 신청을 했는데 이번 주 내로 뭐 어떻게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상지대학교인가 하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미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기가 모든 것은 다 완벽한데 그런데 과연 원주시에다가 두 개의 교육장을 둘 만한 것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교육장이 2개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그건 당신들 알아서 하고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전대차를 다시 줬거든요. 전대차를 줬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간판만 보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간판 보고 들어오는데 지금 자신의 판매점 총들이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그 사람들 보면 어떻게 간 거냐면 원주 공주사 학원 내 이렇게 뭐 세대한 공주협회 뭐 교육장 이렇게 광고를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우리 학원에서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카드 긁어가지고 도망갔다. 예를 들어서.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이죠. 나는 이 사람들한테 대리권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지만 딱 봤을 때는 나의 판매자든가 우리 학원의 명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광고를 분명히 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마치 내가 대리권을 주지는 않았지만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무권대리죠. 그런데 대리권을 준 듯한 인상을 줬다 이 말이죠.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뭐다? 여기서 우리가요 책임을 질 수 있다. 이것을 125조 대리권 수여.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마치 대리권을 수여한 듯한 우회관을 보유한 사람은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125조고 125조의 경우는 뭐다? 이민대리만 되고 법정대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126조는요 권한을 넘은이에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넘은. 그러면 권한을 넘은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넘은. 권한을 넘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것을 가지고 오면 권한을 넘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 기본 대리권. 기본 대리권 있으면 무조건 표현대리예요. 만약에 기본 대리권이 없다? 그럼 무조건 표현대리가 아니죠. 기본 대리권 있으면 표현대리가 아니죠. 그럼 여기 기본 대리권에 뭐가 있어요? 여기 기본 대리권에 뭐가 있어? 아닌 것은 오케이 일상가 대리권도 돼요. 그래서 아닌 것은 뭐냐면 아닌 것은요 인감증명서만 준 경우는 대리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인감도장만 인감증명서만 대리권이 없어요. 무조건 표현대리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요 기본 대리권 뭐냐 위임이라든가 또는 위임장을 줬다든가 대리권을 수여했다든가 대리권 수여 또는요 일체의 권한을 부여했다. 일체의 권한을 부여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대리권이 준 것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표현대리가 성립돼요. 인감만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는데 회사 업무 처리요.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러 가면서 또는요 영업 허가를 받아달라면서 아무튼 D가 무슨 말이 나오면서 인감을 줘. 그러면 기본 대리권. 그럼 무조건 표현대리가 성립해. 여기 등기 사무죠. 등기를 뭐라냐? 공법상의 행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대물 변제를 하죠. 대신 물건으로 변제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사법상의 법률 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기본하고 뭐죠? 여기 월권 대리가 이건 뭐죠? 동종 말 필요가 없다. 유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뭐다? 이종 별개라도 뭐다? 무방하다. 그래서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것을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대리권, 표현 대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고요. 129조는 뭐냐? 129조는요. 대리권 소멸후죠. 대리권 소멸후잖아요. 그러면 소멸하기 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 대리권이 있었어야죠. 그러니까 어떠한 대리권도 없다. 그러면 129조는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리권 소멸후는요.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 후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이것은 129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직접 대리권이 소멸한 후 대리인이 했다 이 말이죠. 129조.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 후 복대를 선임해서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 말이죠. 그것도 129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리권 소멸 후 대리인을 할 때 권한을 넘죠. 권한을 넘어 권한 외의 법령이라죠. 그럼 다시 몇 조로 간다? 126조로. 그래서 129조가 126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표현대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표현대리는 129조로 뭐 시험에 나올 것이 딱 정해져 있고요. 126조도 정해져 있어요. 이거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뭐죠? 판례가요. 주로 126조에서 시험이 주로 나온다. 그러면 만약에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가 같이 시험에 나온 경우도 있지만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중에서 어느 것이 시험에 더 많이 나오냐? 무권대리가 훨씬 더 많이 나온다.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32번인가? 1번이에요? 32번이요? 자, 125조로 보세요. 1번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에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대리권 수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방식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2번 무권 대리는 그 통지에서 수여한 것으로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내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대리권 범위 내란 말이 무슨 말이야? 대리권 범위 내 주는 거 봐. 만약에 벗어나면 126조로 가. 벗어나죠? 126조로 가. 3번은요. 대리권을 소유한 통지를 받은 제3자는 이렇게 됐죠? 대리권을 소유한
통지를 받은 제3자는 불특정 다수인이라도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이라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요. 그래서 대리권을 소유한 통지를 받은 제3자 동그라미, 이것을 상대방이라고 얘기해. 우리가 표현들에서 제3자 말이 몇 번 나올 거예요. 그럼 무조건 그것은 상대방을 얘기하고, 4번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되고, 봐봐요 이러면요, 여기요 126조 129조는 선의 무과실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누가 입증한다? 본인이. 126조는요 정당한, 똑같은 말인데 126조에서는 정당한 이유라고 얘기해. 125조하고 129조에서는 똑같은 말인데 선의 무과실이라고 얘기해. 선의 무과실, 선의 무과실은 어디요? 본인이 입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 입증해. 여기는 지금 누가 입증한다고 되어 있죠? 상대방에게 있다. 틀렸죠? 본인에게 있다. 5번 번조는 이미 대리에 한해서 하나며 법정대는 적용이 없죠. 법정대는 어디서 적용된다? 126조와 129조 이렇게. 33. 1번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 대리권은 복대리도 포함되고 일상가사 대리권 줄고 2번 이것을 법정 대리권이라고 하죠.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고, 3번요 등기 신청의 대리권과 같은 공법상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 공법상 대리권 줄 것이고, 맨 앞에요 등기 신청의 대리권 줄 것이고, 둘 다 똑같죠? 이런 것도 기본 대리권에서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 3번이 정답이죠. 틀렸죠? 4번은요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채무 부담의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5천만 원의 채무 부담을 했다. 그런데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데, 아니면 기본 대리권이 얼마죠? 1,000이죠. 1,000의 범위 내에서는 본인에게 채무 부담의 효과가 미치죠. 1,000만 원만 유효하다. 이렇게. 5번 대리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원임 무효의 등기를 했죠. 그래서 자기 명의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죠. 이런 경우는 표현 대리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건 증명을 하죠. 자기 대리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원임 무효의 등기를 한 후, 알죠? 자기 명의로 이를 제3자. 말 자체가 참 애매한데 이 말이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리인이 위조해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이전 등기 한 후에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아요? 현명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자신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를 할 수 없다? 현명을 할 수 없다. 표현 대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현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 34번은요. 3번 처가 남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120조 표현 대리가 성립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는 것과 상대방의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줄고 믿었음을 정당할 만한 객관적 사정.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참 신기하게 판례가요 126조에서 보면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잖아요. 일상가사 대리권 얘기할 때는 꼭 그냥 정당한 이유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된다. 꼭 이렇게 표현을 해.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으면. 그러면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건 그냥 정당한 이유란 말이에요. 봐봐. 여러분 정당한 이유는 어떻게 판단하죠? 대리행위 시를 기준으로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때 정당한 이유는 그 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거든요. 그럼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정. 똑같아. 이것을 정당한 이유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럼 판례는 봐봐요. 판례는요 이렇게요. 판례는 매도행위 있죠. 매도행위를 할 때는요 보통 경우 판례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은 이것은요 봐보면 남편이요 판례보면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요 그 다음에 처가 처분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만약에 사는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 돼? 어떤 경우냐? 남편이요 정신병으로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남편의 치료비가 있어야 되고 애가 또요 대학을 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또 교육비가 있어야 되고 생활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요, 남편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처분한 돈으로 남편의 병원비 11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11개월 동안 병원비를 지불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의 교육비를 쓰고 생활비를 쓰고, 나머지는요 카페베네 가지 않고 집에다 놔뒀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 팔려고 말했냐, 우리가 원래는 처가 남편 소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가격도 적당하게 했고, 무슨 말 알겠죠? 그것은 당연히요. 그러면 남편 이름으로 되는데 그럼 남편이 언제요? 정신 차려서 나와요? 치료를 받아야 정신 차려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모든 처분행위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아주 극히 예외적인 현상을 빼고는 원칙적으로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처가 처분했다고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여기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 말이 아니고, 만약에 부동산을 처분했는데 처에게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는 것하고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대해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맨 앞에 처가 남편 것을 처분해도 정당하다 이 말이죠. 표현대로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당연히 맞는 말이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사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을 속임수라고 얘기해요. 속임수. 사술을 뭐라 한다? 속임수. 속임수 써서 줄거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인생 끝났죠. 대리행위의 표시가 뭐죠? 현명이죠. 아까 우리 말했죠? 현명을 하지 않으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맨 끝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다. 맞는 말이에요. 가운데를 잃을 필요가 없어. 왜? 현명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자, 3번요. 정당한 이유는 선의 무과실이죠. 입증 책임은요,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상대방 줄고, 126조는 누가 입증한다고 그랬죠? 상대방이 입증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의 존재 시기는요, 줄고 대리행위가 행해질 때 객관적으로 관찰 이렇게요. 5번은요, 복대리 선임 권한이 없는 대리인. 이런 복대리 선임 권한이 없는 대리인 누구예요? 임의대리인이 누구예요? 임의대리. 원래 임의대리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선대리인이 임의로 복대리 선임한 복대리죠.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 그러면 이 대리는 무권대리잖아요. 무권대리인데 이 인간이 또 뭐래서 권한 왜 그러면 월권했죠. 월권. 권한 외행위 월권이죠. 그 복대리의 행위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예요. 복대리도 원칙적으로 임의대리거든요. 그리고 이런 봐봐요. 표현대리하고 무권대리 차이점은 뭐야? 여기 봐봐. 무권대리가 있는데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권대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권대리가 표현대리가 되려면 무권대리인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그러면 표현대리. 무권대리인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그냥 무권대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복대리 선임 권한이 없는 대리인 임의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 그럼 무권대리죠. 그런데 그 무권대리인이 권한 또 외의 행위를 했는데 권한 외? 그럼 권한을 넘는 이죠. 그럼 권한을 넘는 행위가 무권대리가 아니고 표현대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요, 표현대리가 인정돼야 한다 단정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안 돼요.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틀렸다 이런 말이죠. 자, 35번은요. 1번 타인에 대해서 자기의 이름으로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남한테요. 자기의 이름으로 사업을 대행할 것을 허락을 했다. 자기의 이름을 써줬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죠?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여 회원 입회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125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번 대리인이 본인 소유 등기 서류를 가지고 있음을 기하로 줄고 자기 명의로 등기한 후 끝났죠. 자기 명의로 등기했다 이 말은 뭘 할 수 없다? 현명할 수 없다.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3번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사직을 사임하고 나서도 그 대표 행위를 한다. 그럼 법인의 대표이사가 이사직을 사임. 그러면 이것은 권한이 있어 없어? 없는데 그 대표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없어지고 난 다음에 하니까 몇 조다? 120. 왜냐하면 여러분요, 법인의 대표이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요. 법인의 대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해. 그러니까 이걸 그냥 대표로 그냥 대리로 읽으면 대리권이 소멸한 사임은 대리권이 소멸한 후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몇 조가 된다? 129조가 된다 이 말이고. 4번요. 복대리인 선임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 이렇게 돼 있죠? 복대리인 선임 권한이 없는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를 통하여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우리 했었죠? 무권 대리인이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를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했다. 권한 외 알겠죠? 그것도 126조가 되고요. 본인이 타인에게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 1번하고 똑같네 1번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125조가 되는 것이에요. 자 36번은요 옳지 않은 거 1번 본인은 무권 대리인의 대리 행위에 대해서 뭘 한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본인은 무권 대리인의 대리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맞아요? 여기서 표현 대리 효과잖아요. 효과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했다는 것은 누구한테 법률효과가 기소한다? 본인에게. 그래서 본인은 책임을 진다 이렇게. 2번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에 속하죠. 여기까지 맞죠?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무권대리로 처리하지 않고 곧바로 135조에 의한 무권대리인 책임 이거는 안 돼요. 알죠? 왜 안 되냐 봐. 여러분 우리 대리는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에요? 대리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에요? 대리는 본인이 책임지는 게 원칙이죠. 봐봐. 그럼 볼까요? 유권 대리가 있고, 여기 무권 대리가 있고, 여기 표현 대리 이렇게 있죠. 유권 대리 누가 책임져? 본인. 표현 대리, 무권 대리 누가 책임져? 대리인이 책임지죠. 표현 대리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지죠. 본인이. 이 두 가지가 무권 대리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표현 대리가 성립했다 그러면 표현 대리를 주장해서 본인의 책임을 물어야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대리인이 밉다해가지고 대리인 너가 책임져야 되겠다 해서 무권대리 책임을 물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얘기해요. 3번 상대방은 표현대리 행위를 무권대리 행위로서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럼 그렇게 나와 있나요? 그래서 상대방은 표현대리 행위를 무권대리 행위로서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요 상대방은 우리가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는 똑같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표현대리가 성립돼도 여전히 본인은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이 있고 상대방은 철회권과 채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대리가 성립됐다는 것은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채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 4번은요 표현대리는 상대방만 이를 주장하죠. 오직 상대방만. 본인은 주장할 수 없고요. 본인은 동그라미 추인할 수밖에 없다. 추인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봐봐요. 여기 보면 표현대리에 대해서 본인한테 손해가 생기죠. 그럼 본인은 표현대리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은 청구할 수 없어요. 그것은 본인하고 표현대리인 사이의 관계이죠. 알죠? 그것은 놔두고 아무튼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표현대리하고 무권대리를 쭉 봤는데요. 문제의 내용 자체가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기에는 참 좋은데요. 나중에 혼자 보기에는 약간 좀 이렇게 문제의 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는 잘 되어 있는데요. 혼자서 풀기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요, 그 무권대리 있죠. 무권대리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보시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집 나와 있는 문제만 풀어도요. 여러분요. 고득점을 안 되는 100% 지장이 없어요. 알겠죠? 내가 아까 말했죠? 어디 문제집 있잖아요. 거기는 이 문제집 있잖아요. 이게 문제집. 그건 절대로 사면 안 돼요. 알겠죠? 그건 문제집이 아니에요. 자, 무효와 취소라고 돼 있죠? 무효와 취소. 자, 78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무효와 취소 잠깐 읽어요. 자, 봐봐요. 오늘 이제 무효라는 말하고 취소라는 말하고 구별을 못하면요. 나중에 무효행위 추인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추인하고 헷갈려요. 그럼 무효는 뭐냐? 무효는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있어요. 당연히 효력이 있고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있어요. 무효는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런 무효잖아요. 이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요. 죄송해요. 여기서 채무불이행 있죠?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나올 수 없고요.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럼 채무불이행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후발적이니까 후발적. 채무불이행은 유효잖아요. 유효인데 계약을 해지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효인 경우는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 두 번째, 손해를 배상하려면 누군가가 잘못이 있어야 되는데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누구한테 손해를 입힐 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없어.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말 하죠.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말 수 있다? 무효를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언제까지나 무효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죠? 무권대리 써 있죠? 무권대리임을 알면서 장기간 방치했다고 해서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우리 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취소는 뭐냐? 취소는요 원칙적으로 유효예요. 유효고요. 나중에 뭐를 해야 취소를 하면은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그래서 봐봐, 우리가 취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현재 유효인 것을 취소함으로써 무효로 만드는 것을 취소라고 그래. 그러니까 현재 무효이다. 그러면 취소란 말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 그건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취소한다는 말은 현재는 유효이지만 내가 취소권 행사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 그것을 취소라고 그래. 그래 여러분요 이런 말씀은 돼 안 돼? 여러분 봐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의 추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그럼 뭐가 돼요? 취소할 수 있는 그럼 뭐가 돼요? 그러면 이게 취소할 수 있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취소할 수 있는 그러면 현재는 유효다 이 말이죠. 이 현재는 유효인 것을 추인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취소할 수 있는 취소하면 어떻게 해요? 취소하면은 뭐가 돼요? 그럼 무효가 돼요. 취소하면은 무효가 돼요. 취소하면 무효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요 여기서 취소하면은 여기서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무효가 되면 취소할 수 있는 이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취소한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에 의해서 추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취소해버리면 이미 뭐가 되니까? 무효가 되니까. 그럼 무효는 언제부터 효력이 없다? 처음부터. 그럼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때는 무효행위 추인을 해야지. 무효행위의 추인을 해야지.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을 못해.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은 아직 현재 취소가 됐어야 돼? 안 됐어야 돼? 안 됐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그래서 차이가 있고. 여기 누구든지 그러면 안 돼. 취소는 취소 권자가 딱 정해져 있어. 차고 사기 강박. 알겠죠?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 그 다음에 언제까지나? 그렇잖아. 3년, 10년 안에 취소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보셔요. 1번이요. 무효인 법령행위는 어느 것인가? 무효인 것은 무권 대리인양 계약 무효네요. 알겠죠? 무효. 그 다음에 2번이 유동적 무효죠. 그 다음에 2번이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취소행위죠. 법정 대리의 취소행위 이것도 무효네요. 무효. 취소하면 뭐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행위 그 자체는 유효네요. 취소행위다. 취소라는 효과가 무효란 거지. 취소행위는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그 자체는 유효. 불능 마이너스죠. 해제 조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이것은 유효. 알겠죠? 유효.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목적이 불확정한 법령이죠. 목적이 불확정한 법령이 이것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죠. 무효. 4번은요. 5번은요. 타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매매 계약이죠. 남의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서 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기 정답 해설을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행위다. 이런 무권대리가 무효지 뭐예요? 무권대리는 유동적 무효 아니에요. 유동적 무효. 그럼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봐봐. 우리는 무효에는 3대 원칙이 있어. 무효는 3대 원칙이 있다고. 그래서 무효는 뭐냐면 무효는 아무 말 없으면 확정적 무효가 원칙이 아무 말 없으면 그 다음에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당연 무효가 원칙이 아무 말 없으면 무효는 확정적이고 절대적이고 당연 무효예요. 만약에 여기서 무효행위는 어떤 것인가? 즉 확정적 무효인 것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말을 했다 한다면 그것은 4번이 정답인데 그냥 무효 그러면 이것도 유동적 무효도 무효예요.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판례가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뭐라냐? 유동적 무효인 법령에도
무효로서 효력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유동적 무효나 확정적 무효나 그것은 법률이 확정되지 않느냐 떠나가지고 둘 다 무효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요,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만약 무효를 이렇게 확정적 무효로 본다 그러면 이건 4번이 정답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무효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1번도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1번은 유동적 무효니까 어떻게 무권대리란 말 자체가 무효라는 말이에요. 알죠? 유동적 무효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앞에다 써. 다음 중 확정적 무효인, 문제에다 쓰라고. 확정적 무효인 것은 이렇게. 그 다음에 해설에 무효가 아니라 틀렸어. 줄고. 무권대리도 무효예요. 알겠죠? 단지 무효가 확정이 되지 않고 어떤 무효다? 유동적 무효여서 그렇지. 자, 2번 옳지 않은 것은요. 1번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법령인을 추인하죠. 추인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령인 것으로 보죠. 그 다음에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약정. 여기까지를 뭐라 한다? 여기까지를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얘기해.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전용키로 한 약정. 이것을 무효행위 추인. 추인은 언제부터 이루겠다? 그때부터 소급하여 틀렸어요. 3번 상환이 완료되지 않는 농지 매매죠. 추인하여도 효력은 없죠. 줄과 상환 완료 후 그것을 유효 요건을 갖춘 후 이 말이죠. 유효 요건을 갖춘 후 이 말이죠. 유효한 요건을 갖춘 후 추인하죠. 그럼 언제부터? 그때부터 효력이 있다. 그때부터 효력이 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허위 표시는 줄고요. 허위 표시 거기다 또 써. 비진입 표시. 우리가 무효인 법령의 추인은 103조하고 104조는 안 돼요. 이런 봐봐. 여기 이런 문제 봐봐. 문제.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 동그라미 문제 2번에 추인 문제 제목이 있잖아요. 2번 무효인 법령행위 추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 추인에다 써. 103조 X, 104조 X. 그 다음에 또 써. 옆줄 긋고 107조, 108조 의사 무능력자. 107조, 108조 의사 무능력자 5. 그래서 107조 비진이 108조 통적의 표시 의사 무능력자의 법령으로 무효인 경우는 추인이 가능하지만 103조, 104조는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4번 한번 봐봐. 허위 표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추인의 효과를 당사자 사이에서만 줄고 당사자 사이에서만 소급할 수가 있다. 원래는 소급이 안 되죠. 당사자 사이에서 소급, 당사자 사이 가로 묶어. 그것을 뭐냐? 채권적 소급 이렇게. 채권적 소급 이렇게. 5번 무효인 법령인을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령인으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령인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뭐를 해야 된다? 추인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무효인 법령인을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령인으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령인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해서 뭘 해야 돼? 추인을 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왜 그래요? 무효임을 알고 동그라미 해봐. 여러분요, 무권대 뭐죠? 추인이란 건 뭐예요? 추인은 의사표시잖아요. 의사표시. 그러니까 당연히 알고 해야 돼, 모르고 해야 돼? 알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이렇게. 왜냐하면 의사표시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토지거래 허가인데요. 이것은요, 설명을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쉬었다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